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설 감상법을 살펴봤죠. 그래서 소설까지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소설은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소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82쪽, 83쪽 중에 있는 그 한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중요한 건 반응이야, 반응. 그러니까 시에서는 누구의 반응이겠어? 화자의 반응인 거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혹은 다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은 우리 딱 두 가지로만 생각하기로 했잖아. 뭐뭐. 반응은 긍정 아니면 그냥 부정으로 처리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거면 우리도 한번 저렇게 생각해보자 혹은 저렇게 살아보자가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거면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일 때는 화자의 반응이었던 거고, 그럼 당연히 소설에서는 누구의 반응? 누구의 반응? 인물의 반응을 찾아주면 되겠죠. 인물의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소설이 15다 싶냐면 시는 압축과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장, 그 내용을 자꾸 풀어야 돼. 펼쳐나가야 그런가 보다가 되는데, 소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장면화할 수 있어야 소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장면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물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거기에 소설은 어떤 거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냐면, 사실 시에서의 장면은 하나라고 칠 수 있긴 하겠지만 소설의 경우는 여러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잖아. 그래서 그 장면을 적절하게 좀 끊어가야 돼. 그래서 장면 구분을 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그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간단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지금 떠올려 봤습니다. 요거를 적용해서 실제로 우리 소설 한 작품, 현대 소설 한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고전 소설을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중2회에 18번에서 21번, 사실 이 지문은 우리가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아니지 1학년 때지, 1학년 때 봄봄이라는 작품을 엄청 많이 배우거든.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것, 그다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장면 구분이야. 우리 장면을 나눌 때 어떤 것이 기준이었어? 시간의 변화라든지 공간의 변화 혹은 관계적으로 잘라내는 중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장면을 구분해주고 거기까지 나온 장면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넘어갔잖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때 좋은 지문이 작품이 이 봄봄이라는 작품입니다. 더불어 당연히 인물 간의 반응도 확인해 봐야지. 결국 그 반응 끝에는 갈등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표출을 되면 당연히 사건으로 벌어지게 될 거고, 그럼 그 사건이 왜 벌어지는지를 소설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봅니다. 우리가 나왔으니까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이지. 우리는 나의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점은 1인칭이구나. 주인공인지 관찰자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일단 이 정도. 우리 나왔으니까 1인칭이야. 계속 봅니다. 우리 장인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장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에 있느냐. 장인님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위는 누가 되겠어? 나가 되겠는 거죠.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굴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놓고 욕필이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장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 왜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도 나와야겠지. 일단 반응은 확인을 했어. 계속.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으니 나도 장인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계속. 욕필이하고 손가락질 할 만치 두루 이인심을 잃었다. 아, 이인심을 잃었대. 이인심이 뭐야? 마음 씀씀이죠. 허나 이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에 배창 못해 마름으로, 마름으로. 우리 마름이란 단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름이 뭐야? 필수어휘야, 마름. 마름은? 마름은 지주와 소작인을 뭐 해주는 거야? 중개해주는 중개. 사실 지주는 굳이 이런 데까지 나와서 농사를 잘 짓고 있나? 나한테 돈을 잘 갖다 주고 있나? 안 따져봐. 그거 누가 다 대신해? 마름이 대신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마름의 지위가 거의 뭐와 흡사하냐면 소작인에게는 지주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름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 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땅을 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마름이라는 단어 우리 소설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어인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 계속 마름으로 더 잃었다 이 부분이네. 지금 요 마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장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 판단해야죠. 그런데 지금 나가 장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좀 다르지? 뭐 때문이야?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요거 때문에 나는 장인에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됐어? 계속 봅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그럼 지금 여기 무슨 말인지 몰라. 맞지? 뭐 호박개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일단 마름으로써 장인이 어떻게 된 거야?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좋은 내용이겠어? 안 좋은 내용이겠어? 그렇지, 안 좋은 내용.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소설,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마치 그 독서, 비문학 읽듯이 세세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돼. 세세하게 끊어읽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뭐인 거야? 장면이 장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화자나 혹은 인물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장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이유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은 바로 장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네.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됐어? 지금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장인 소개. 그래서 이 장인은 어떤 인물로? 부정적 인물로 좀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부정적인 보면은 주변과 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장인이 부정적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파악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자긴, 소작인을 말하는 거겠지. 자긴이 닭말이나 종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솔도 먹이고 안달제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라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독립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장인의 인물 캐릭터를 지금 나가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인은 일단 부정적 인물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딱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중요한 단어. 마름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로 어느 시대에 나오는 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 마름.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마름이 판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지금 그러나 여기에서 장인이 나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장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 막대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장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지 못한데. 그럼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씀칫만 삼킨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손버릇이 못됐다 라고 했던 거니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갈등, 지금 이제 요거를 나라고 바꾼다면 요거 나라고 바꾼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갈등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랑 장인의 갈등이 되는 건데, 지금 장인이 뭐 했어? 따기 때렸죠. 됐어?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럼 왜 때렸는지, 일단은 캐릭터가 일단 지랄 같아. 장인의 캐릭터가. 그래서 한 대 때려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 하지 못한다 라고 나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도만이니까 이거네. 지금 장인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단 따기는 때려놨는데 성질이 지뢰 같으니까 그 이후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관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일단 장인이라고 불렀어. 사회라고도 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인 사회 관계야? 지금 장인이 사회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리고선 나 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면 그만이래. 이런 사회가 또 어디 있어. 계속 봅니다.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작년 이맘때. 이걸 왜 내모쳤을까? 그렇지, 시간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네모치고 좀 보면서 앞에 나오는 장면과 구분이 되는지 나눠지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건승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여기서 잠깐, 지금 요 표현은 지금 한 거야? 아니면 언제 한 거야? 작년에 한 거지. 그리고 작년에 했는데 따옴표까지 나왔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시간이 과거로 튄 거죠. 그럼 여기에서 딱 끊는 게 맞네. 지금 여기까지 끊고서 뭐 해야 돼?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사건이죠. 장면. 지금 따기 때려놓고 지금 나가 왜 장인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작년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지금 따기 때린 것 다음에 왜 작년 얘기를 할까? 왜 작년 얘기를 할까? 반복돼서? 보통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 이유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개연성. 지금 현재는 뺨을 한 대 맞은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으로 건드려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따옴표. 따옴표가 났을 때는 이건 이제 딱 이제 뭐 어떤 구성이 돼? 역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역순행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고? 개연성을 높이는 거예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순행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개연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개연성이 뭐야? 개연성. 인과관계인데 그냥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죠. 그런데 개연성은 이거는 쉽게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인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작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됐어? 계속 봅니다. 넘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작년 사건
다시. 얘 그만 좀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래 벼 잘 되면 장가들지 않니? 라는 말에 그래 기가 번쩍 뛰어서 그래 뭐 어떤 말에 장가들지 않니? 이 말인 거지. 이 말에 기가 번쩍 들었어. 그런데 지금 장가들지 않니? 그게 뭐야? 지금 장인이라고 불렀는데 또 장가를 가? 또 장가가서 또 여자를 구하라는 건가? 또 만나라는 건가? 그거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거라는 거야? 아직? 정식? 뭐는 아닌 거야. 정식 뭐는 아닌 거야. 정식 사위는 아닌 거야. 지금 장인 사위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정식은 아닌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네. 지금 이 둘의 관계 장인인데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실제는 아니란 얘기인 거지. 됐어? 계속 봅니다. 그래 기가 번쩍 떼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살만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돌았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결혼이 안 된 거죠. 뱃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점순이가 이제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결혼할 사람이 되는 거네. 여기에 이제 지금 점순이 이렇게 볼까? 작년 사건에서 지금 점순이가 나온 거고 얘는 이제 결혼 대상이 되는 거네. 계속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인한다고 그러니 남 낯짝만 붉게 해주고 고만이다. 그 다음에 중략. 이 중략은 강제로 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볼 때 지금 이 사건과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전에 잠깐 지금 작년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얘 때문인 거잖아. 첫 번째 사건이 뭐였는데 뺨 때리고 그러니까 일 안에서 어떻게 했어? 거의 울상이 됐단 말이야. 누가 손해야? 일 안 하면. 나가 일 안 하면 장인이 손해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 올가을에 너 장가 보내줄게. 장가 들지 않니? 라고 했더니 그 말에 딱 어떻게 됐어? 사람이 정말 바뀌었죠. 그래서 일을 한 번에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인도 놀란 거지. 지금 그런 연유 때문에 또 뭐 할까봐 장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따기로 때렸어. 또 뭐 할까봐 일 안 할까봐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사건에서 나와 장인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와 장인의 갈등이 있었던 거고 올해도 나와 장인의 갈등이 있었던 건데 지금 나가 원하는 건 뭔 거야? 나가 원하는 건 뭐야? 그렇지. 지금 장가 드는 거란 말이야. 장가. 알겠어?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장인의 뭐가 되는 거야? 갈등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중략 앞에서 핵심적인 내용 그거야. 나와 장인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쇠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에 변포튼 이불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지금 요런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뭐라고 볼 수 있어? 꼭 꿈꾸는 것 같아.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럼 긍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뭐.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러이 말이 맘마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리를 부르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중략 다음에. 중략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의 연장이니 아니면 별개의 사건이니? 그렇지, 별개의 사건이지. 왜 별개의 사건이야?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성례에 대해서 성례, 장가드는 거에 대해서, 혼례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지금 혼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여준 것이 혼인에 대해서 장인은 뭐하고 있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장인은 부정. 나는 원하는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끝난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왔더니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울렁울렁대고 그 다음에 뭐 소를 부리고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중략 앞에서 나오는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없어.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렇지. 지금 거기에서 해당하는 선택지들을 보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별로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선택지를 보는 겁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동시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 이거는 잘 모르겠어. 맞죠? 아직 그 다음 끝까지 안 읽었던 거니까. 2번. 과거 사건 현재 상황에 끌어들여 인물들을. 답은 2번이네. 다시. 1번.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건 판단이 안 되지. 왜? 뒷부분 안 읽었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2번을 보니까 2번은 바로 어디에서? 지금 중략 앞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딱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들여. 현재 사건은 뭐였는데? 현재 사건은 뭐였는데? 뺨 맞은 거. 그래서 인물들 간의 관계, 장인과 사위인데 실제로 장인과 사위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18번의 답은 2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또 봅니다. 19번 문제야.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모르겠어. 아직 점순이에 대해서 나온 거 없었으니까. 2번.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점순이의 갈등?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아닐 가능성이 왜 높을까? 이 선택지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왜? 나의 반응 어떻게 했어? 나는 혼인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런데 혼인의 대상이 누구야? 혼인의 대상이 누구야? 점순이잖아. 그럼 점순이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혼인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틀렸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입니다.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가 함부로 아니지. 3번은 지워야겠네. 이거는 갈등의 원인은 뭐였어? 갈등의 원인은 뭐였어? 결혼이었지, 결혼. 그 다음에 3번 지우고 4번입니다. 독립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이것도 아니죠. 뭐 때문이었어? 마름 때문이었잖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나는 독립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상반된 독립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맞아, 틀려? 왜 틀려? 왜 틀려? 아니,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읽었어? 보임으로써까지밖에 안 읽었잖아. 다시. 그렇지. 둘 다 부정적이었죠. 됐어? 지금 이건 1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거잖아.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런 반응이 어디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잖아. 마을 사람들도 장인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인에게 보이는 태도는 상반된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물론 뒤에 있는 건 대놓고 틀린 거고
옹호하는 게 아니죠. 옹호한다는 내용도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 남은 거야? 그러니까 2번은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고 지금 3, 4, 5번은 다 지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1, 2번 중에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이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따로 20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 왜냐면 쭉 작품의 내용을 보느라 다른 거 표시도 일부러 뺐어. 무슨 말이냐면 야 이렇게 그 지문을 읽고 처리하면 돼. 이게 익숙해져.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지금 82쪽을 봅니다. 82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거기에 지금 기억 밑줄 쳐 있잖아. 이거를 볼 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20번 문제로 와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지. 언제? 소설을 읽는 게 익숙해지면. 지금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매뉴얼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문제 한번 접근해 보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당분간 아마 계속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밑줄 친 거나 혹은 꺽쇠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풀게 되겠지만 이제 소설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이게 잡히면 그때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야,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고 이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다 판단하라는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20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기를 참조하여 A, 2에 대한 거니까 얘도 어쩔 수 없네. 다 보고 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가슴 울렁울렁 이랬다. 그래서 봅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증 짜증만 난다. 지금 배경은 좋았는데 짜증만 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의 반응은 부정적이라 보면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중량 앞에서 나가 부정적인 이유, 나가 원하는 건 뭐였어? 나가 원하는 건 결혼. 근데 결혼했어 못했어? 짜증, 이 새끼 결혼 못해서 짜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자고. 또 뭐 다른 이유로 물론 봐봐.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짜증이 날 수도 있지. 하지만 소설을 볼 때, 시를 볼 때는 앞에서 우리가 파악한 내용은 그냥 무조건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는 거, 이렇게 결혼 못해서 짜증났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공연히 손만 들이다 두들기며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줄러. 장인님 소니까 지금 욕하고 대가리를 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도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야? 장인에 대한 어떤 반응이? 그렇지, 부정적 반응이 드러나는 거지. 그럼 왜 장인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결혼 안 시켜줘서.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다고. 안 봤다 알겠네. 키 보고 우라가 났대. 왜? 지금 장인이 점순이와의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표면적 이유가 뭐겠어? 키가 작아서. 야, 저거 내가 어떻게 혼인한다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에 낯장만 붉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니까 지금 결혼하지 못하는 표면적, 근본적이라고 좀 그렇고 표면적 이유는 키 때문인 거지. 키 보고 우라가 났다는 얘기는 키가 컸다는 거야, 안 컸다는 거야? 안 컸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점순이에 대한 이제 자신의 결혼 대상인 점순이에 대해서 어떤 캐릭터인지를 지금 앞에서 뭐 했던 거와 똑같아. 장인을 소개했던 거와 똑같은 거죠. 봅니다. 점순이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뚝뚝하게 그런 거야. 아내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내로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내 아내로서 딱이다. 그래, 뭐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내 아내로서 딱이야. 이게 긍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을 통해서 점순이에 대한 반응은 긍정이 되는 거죠.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그러니까 뭐 한 뼘 정도가 덜 자란 거겠지 뭐.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갔다. 봐봐. 헐없이 감참해 갔다라는 얘기도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여기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니까 참회 중에 봐봐. 참회 중에는 감참해가 제일 맛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네. 지금 여기에서는 점순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점순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혹혹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계속 뭐에 대해서? 점순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순이의 외양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행동에 대해 성격을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라라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덤벙대는 성격도 있다는 거네. 흑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아놓으면 안 먹으면 계속 이거 어떤 반응인 거야? 무안해할까 봐 내가 먹었다는 거잖아. 어떤 반응? 점순이에 대해서? 그렇지. 긍정의 반응이 되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이날이 어떤 날이야? 이날이 어떤 날이야? 중략 다음에 나온 날이었잖아. 전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중략 다음에 뭐 나오는데 전날 이렇게 해서 나가 뭐 몸살 기운 있고 막 대가리 꺾어들어 그 했던 거지 그날. 그러니까 이날이 바로 그날인 거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봐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드러난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이거 중요하네. 이게 왜 중요할까?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거는 누구의 반응이었어? 나가 점순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반응이 나왔던 거잖아. 그런데 저 부분은 누구에 대한 반응이야? 누구에 대한 반응이야? 점순이가 나에 대한 반응인 거잖아. 지금 점순이도 뭘 원하는 거야? 결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점순이도 결혼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얼굴이 밝아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샘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이게 왜 속으로라도 넣겠어? 실제로 키가 컸어 안 컸어? 안 컸어. 그래서 속으로 자랐던 거잖아. 한 거죠. 왜?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대놓고 성례시켜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 지금 그렇게 지금 한 거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있죠? 그럼 이제 우리 18번 처리가 됐고 19번 문제를 보면 19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겠어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기 전에 18번 문제를 좀 봅니다. 18번 문제에서 3번 선택지를 보시면 현학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죠. 현학적 표현. 이거 무슨 뜻이야? 현학적 표현. 거기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학식을 뽐냄. 학식을 과시. 그러면 이렇게 현학적 표현, 그러니까 현학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은 긍정적 인물이겠어? 부정적 인물이겠어? 그렇지. 잘난 척하는 놈 누가 좋아해? 그 다음 20번을 좀 처리해 보겠습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1번 기역, 봉필이, 요필이라고 부르는 것.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 맞죠? 2번입니다. 괄호를 제거해도 니은 어디니?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그렇죠. 가로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맞네.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 장인님의 소니까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그렇죠, 부정적 반응. 맞네. 리을입니다.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뭐에 대한 거였으면? 행동에, 점순이 행동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4번 선택지 보면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맞죠? 장인의 평가. 그럼 4번 자연스럽게 몇 번 되겠어? 5번이 되겠네. 그럼 5번은 뭐가 틀린 거야? 5번은 뭐가 틀린 거야? 지금 부쩍자란 사실, 이때 부쩍자란 게 실제로 자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속으로 자란 거니까.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기를 참조할 때 A,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보기를 좀 읽어볼게. 본범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그래서 우리 뭐 확인했어? 시간의 이동 확인했죠? 과거로 튄 거. 다시 이렇게 보기 문제를 볼 때는 우리가 파악한 내용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거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야? 점순이에게 영향을 준 거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 이것 때문에 속으로 부쩍 자랐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을 보고선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 줄 수, 마지막 부분이 떠올려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여기 사회적 환경은 뭐였을까? 사회적 환경 뭐가 있었을까? 지금 점순이가 밥 갖다 주고 뭐 했어? 얘기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외를 해야 하니까. 내외가 뭐야? 내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대화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시선을 둔 채 이루어지는 대화야? 아니지. 공중에다 대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판단을 해서 제 소리인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그 왜 그런 거야? 당시에 왜 좀 아직까지도 유교적 사고가 남아서 남녀 7세 부동석, 그게 무슨 뜻이야? 남녀가 한 자리에서 같은 상으로 밥을 먹지 않는 거거든. 한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표현이었어? 내외한다는 겁니다. 내외한다는 거.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 그렇게까지 못해도 그래, 이런 다양한 배경이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한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네. 1번입니다. A, 대부분의 말음들이, A 볼까? 가을 어떻게 됐어?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으면 땅에 떨어져 나갔다고 했던 거죠. 대부분의 말음들이 장인같이 행동했다면 가을의 많은 소장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그렇겠지? 그 다음에 비입니다. 비는 논이네. 그래서 이 논은 남들이 이틀 만에 해야 할 것을 나는 어떻게 된 거야? 혼자서 그냥 다 한 거죠. 하루 만에.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 이게 잘 생각해봐. 지금 얘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너 가을에 장가들지 않니? 라는 말에 열심히 일했던 거지. 그런데 이 성례가 실제로 이루어져 못 이루어져? 못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한 거야? 장인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약속을 지켰으면 꼬임이 넘어가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한 거죠. 3번.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맞아, 틀려? 어떤 걸 통해서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거기 그 문단입니다. 그 문단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까지 닿아서 꼭 꿈꾸는 것만 같다. 이런 게 바로 반응을 한 거지. 4번입니다. D.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우라를 점순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지금 소에서는 터뜨리는 게 맞는데 점순이가 틀렸던 거네. 됐습니까? 다시. 지금 우리가 소설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 인물의 반응, 인물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반응을 우리가 짐작 추론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적절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장면을 끊어갈 수 있어야겠다. 그럼 여기는 총 몇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처음에 딱이 맞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 얘기한 거, 그리고 중략 다음의 사건. 됐어? 이렇게 세 개의 장면으로 혹은 세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쉬는 걸로 하는데, 어떤 걸 볼 거냐면, 지금 이 작품은 중4회 18번에서 21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이제 그 장면을 구분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작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중4회에서 이 작품 18번에서 21번 장면은, 이 지문은 반응이야, 반응. 지금 인물들의 반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또한 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숙제를 다 해오셨잖아요. 맞죠? 안 했어? 백조. 왜 뒤에 했어? 우리 뒤에 거는 복습할 때 쓰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앞에 거에다가 하고 뒤에 거는 복습?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 일단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앞부분 줄거리가 됐든 그 다음에 그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됐든, 이 줄거리가 나오면 줄거리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 줄거리는 반드시 꼼꼼히 처리해 주시고, 지금 이 줄거리는 그 서술자가 서술한 거야? 줄거리는 서술자가 서술한 거야?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앞부분을 그 줄거리 꼼꼼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왜냐면 줄거리 다음에 벌어지는 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처리가 돼야 돼. 지금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시점이죠. 나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점은 1인칭이 되는 거구나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황은 어디 가는 길이야? 서울 가는 중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누구 만나? 마지막에 누구 만나?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입니다. 줄거리 다음에 첫 번째 줄, 노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그 노인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의 노인은 바로 국밥집 할머니가 되는 거고, 그다음 이 국밥집 할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대화 상대가 이제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나라고 처리가 돼야죠. 그리고 이 대화 장면을 통해서 국밥집 할머니가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나가 그런 국밥집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찾아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 이 국밥집 할머니를 나가 전에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A 부분, 그 다음에 B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국밥집 할머니가 뭘 얘기해? 국밥집 할머니가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 이 국밥집 할머니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내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누구에게? 처음 보는 나에게. 그러면 이거는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 야, 너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너네들은 얘기하냐? 안 하잖아. 못하러 얘기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 그 뭐란 거야? 나에게 속마음을 털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뭐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지금 그 장면에서 국밥집 할머니는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지금 거기서의 장면은 되게 단순하거든. 맞지? 그냥 나랑 국밥집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 건데 누가 많이 얘기해? 할머니가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런 할머니에 대해서 나가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알려주는 부분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B입니다. B. B를 보시면 거기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찾았어? 그분 볼게.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번 내다르니 비로소 젊은이, 거기 젊은이에다가 비추십니다. 이때 젊은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왜냐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데 지금 나랑 국밥집 할머니랑 대화하는 장면인 거잖아. 그럼 이 실제로 어떨지 몰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앞부분이 주고 그래서 또 다른 일행과 함께 만난다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하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국밥집 할머니랑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의 젊은이는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소설을 읽을 때 필요한 거라고. 그냥 앞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내려오기로 했던 것처럼. 계속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거기다 물결 표시합니다.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나는 할머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할머니 어떤 반응이야? 할머니 어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위로한대잖아. 위로. 야, 너는 싫어하는 사람 위로해주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에 대해서도 긍정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특별한 사건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 보통 사건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 갈등이 표출되면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생각했어? 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갈등하는 걸까? 왜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갈등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계속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읽어볼게. 하기야 명이지요. 찾았어?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혔던 사람들이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걷어차고 헐헐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이가 갈린다는 거야 안 갈린다는 거야? 이가 갈리는 거지. 왜 이가 갈려? 앞에서 물론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국밥집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 감옥에서 죽었거든. 요거 빠먹었네.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 첫 번째 단어가 뭐 나왔니? 앞부분 줄거리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해방 전후가 되는 거잖아. 해방 전후야. 할머니가 살아온 내력인 거니까 해방 이후보다는 어떤 게 더 많겠어? 해방 전이 많겠지. 해방 전이라는 얘기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는 거야? 일제강점기, 일제시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일제시대 때 아들이 어디 갔어? 감옥에 갔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부분, 지금 비해서 지금 말한 부분이야.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도
나왔다는 거야. 암질이라도.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아들이 이런 벌로 감옥에 갔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 아니야. 야, 이런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지금 해방이 됐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왔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 아들은 나와서 못 나왔어. 왜 못 나왔어? 왜 못 나왔어? 죽었으니까. 야,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 죽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 운동했던 사람들이었겠지. 사상범이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연히 이 국밥집 할머니 입장에서는 일본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보이겠어? 그렇지, 그거야. 봐봐. 지금 계속 봅니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됐어?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 누굴 말하는 거야? 일본인이야.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려? 그럼 이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 이때 눈물은 자, 앞에서 뭐 이가 갈린다 그랬어? 안 갈린다 그랬어? 이가 갈린다고 했던 거잖아. 강조했잖아. 그럼 이때 눈물은 너무 화나니까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적절한 거야. 계속 봅니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하여 헌 너질 떼기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칭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축기고 다니는 꼴들. 누구의 꼴들이야? 누구의 꼴을 말하는 거야 이거? 누구의 꼴이야 이거? 누구의 꼴? 다시.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주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없게 되었습니다. 그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꼴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일본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됐어?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합니다. 끌고 주축 끼고 다니는 꼴들. 그 다음이야. 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이때 매가 뭐야? 몽둥이야, 몽둥이. 때리는 걸 말한다고. 그럼 매가 간대 안 간대? 매가 간대 안 간대? 안 간다는 거지. 왜? 때릴 데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야, 제가 때릴 데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해봐. 자, 제가 때릴 데가 어디 있겠어?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제가 봐봐, 저 맞을 데가 어디 있겠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정하고 있는 거지. 동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동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연민이지. 동정하고 연민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생각해봐. 동정의 감정과 연민의 감정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입니다. 동정과 연민은 긍정이야. 왜 긍정이냐면, 야, 쟤 불쌍하다지. 동정, 연민, 쟤 불쌍하다잖아. 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자신이 만약 저 상황에 놓이면 힘들고 어렵고 할 테니까 저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동정과 연민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 정서냐? 바로 공감을 기반으로 한 정서란 말이야. 그래서 동정과 연민은 긍정의 정서라고. 지금 얘 누구에게 긍정의 정서를 보이고 있어? 국밥집 할머니가 누구에게 긍정의 정서를 보이고 있어? 긍정의 반응을 일본인에게. 그러니까 저 위에 우리가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려? 이때 눈물은 그러면 어떤 눈물이 되는 거야? 그렇지, 동정의 눈물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나의 반응을 봐봐. 나가 어때? 말줄임표야. 할 말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동하다가 잡혀서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나 같으면 미쳐 팔딱 뛰어. 걔네들 그 일본 놈들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거라고. 내가 할 때 무슨 소리야? 일단 쳐 죽이고 보는 거지.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난 나갔었으면 그랬을 거란 말이야.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서 국밥씨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지 갑자기. 그 다음 봅니다. 만주서 오셨다니까 혹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낮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일본인. 뜨문이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우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못해 자원에 스스로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대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을 잡아다가 그런 데 보낸다는 거지.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째 없겠어요. 야, 닷새 동안 걔 굶은 애들이 왜 없겠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거기다 밑줄 칩니다. 치근한 표현. 혹시라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을까봐 치근한 표현이라고 넣어줬잖아. 누가 치근한 표현을 한 거야? 누구한테? 할머니가 일본인들에게. 지금 여기 봐봐. 지금 할머니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나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굳이 뭐 긍정 부정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지, 지금 일본인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왜? 봐봐, 살아온 내력을 왜 얘기해 줬을까? 지금 일본인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지. 긍정의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이 할머니가 친일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 일본인에 대해서 불쌍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야? 아니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인물이란 말이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인물이 지금 일본인에게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아온 내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래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특별해지지. 엄청나게 특별한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봅니다. 치근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신을 연상에다 동그라미 쳐줘. 사실 이 연상이라는 말보다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까? 연상이라는 단어보다 낮에 본 거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회상. 지금 이 작품은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나랑 국밥집 할머니랑 대화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한 장면을 더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장면을 더 추가를 한다면 그 장면은 연상 혹은 회상 신이 되는 거지. 됐어? 실제로 한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은 낮에 본 장면이야. 그래서 이제 가를 봅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닳고 또 하나는 손으로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금 이 연상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일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봐봐. 지금 국밥집 할머니가 일본인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듣고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일본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회상되는 부분은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일본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일본인에 뭐가 있어야 돼? 일본인에 대한 나의 뭐가 있어야 돼? 나의 뭐가 있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지. 봐봐. 지금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둘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따져봤잖아. 그런데 국밥집 할머니가 누굴 얘기했어? 일본인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일본인에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부정적, 긍정적 반응을 보여줬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나도 낮에 본 장면이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장면에는, 이 연상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나의 뭐가 있어야 돼? 반응이 있어야지, 일본인에. 됐어? 그러면 이 일본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지. 그 일본인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왜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 왜 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재,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쭉 읽었을 때 끝까지 당연히지. 왜냐면 끝까지가 지금 이 회상, 연상 장면인 거니까. 그렇죠. 거기 오른쪽 지문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봅니다. 애걸 복걸할 때 그거야. 구걸하는 거지. 애걸이 없었다기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거기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덜 비참할 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냐. 지금 이 장면은 나가 뭐 한 것뿐이야. 나가 뭐 한 것뿐이야. 나가 본 것뿐이야. 나는 지금 이 장면을 본 것뿐이야. 사실 이 장면 속에선 누가 비참한 거니? 이 장면 속에서 누가 비참한 거야? 나가 본 이 장면에서 비참한 건 누구여야 해? 일본인이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거기에서의 장면이 뭔데? 일본 여자가 행상한테 가서 지금 이제 기웃기웃 된 거야. 그랬더니 지금 이 행상하는 여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당연히 이거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뭘 해? 펼쳐 보인 거 아니야?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가격이지. 야, 이 일본 여자가 지금 한국에, 아니 조선에 처음 사는 사람이야? 지금 처음 살아서 지금 이 꼴 당한 거야? 그러면 지금 그 당시의 실정에 대해서 당연히 알겠어, 모르겠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펼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돼? 돈 내야지. 그래야지 얻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일본 여자가 돈을 내, 못 내? 왜 못 내? 왜 못 내? 왜 못 내? 거지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여기 있는 꼴들이 다 어떤 꼴들이었어? 거지꼴이란 말이야. 거지꼴. 다 빼앗겼으니까 몰수당한 거지. 그럼 자기가 돈이 없어. 알아. 자기가 돈이 없는 거. 그런데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왜? 그거를 지금 나가 뭐라고 생각을 해? 애걸이 없다 뿐이로니, 애걸이 없었다기로니 지금 애걸복걸하는 것보다 더 심한 뭐라고 있다? 구걸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비참한 건 누구 입장에서 비참한 거야? 일본 여자 입장에서 비참한 거지. 왜?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지금 멀뚱히 보고 있으니 누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 일본 여자 입장에서 비참한 거라고. 그런데 나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어?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 한 거야? 그렇지, 동정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 일본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거야? 긍정의 반응을 보인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생각을 해보냐? 문학이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독자에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거지.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서 결국에는 그 판단도 누구의 몫인 거냐면 독자의 몫인 거야. 지금 여기에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건 국밥주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겠어? 일본인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거, 그 장면을 보여준 거잖아. 할머니와 거기에 감흥한 나도. 맞지? 둘 다 지금 뭐 했어? 동정했어.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그러면 지금 작가가 야, 동정해라, 얘네 불쌍한 애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식민지 이거는 저 일본의 수뇌부가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조선에서 산 모든 일본인들이 다 정말 악질이거나 혹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우리 식민지를 지배했던 일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지. 국밥할머니처럼. 국밥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아들도 잃긴 했지만 일본인에 대해서 어땠어? 긍정적 반응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는 이런 거지.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일본인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뭔 거야? 문제를 던져준 거지.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독재의 몫인 거야. 무슨 소리야, 걔네 다 찢어 죽여야지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맞아, 저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맞아, 모든 일본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 라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일단 이 장면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작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작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라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거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문제를 던져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봐봐. 그거는 뭐 이제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앞에서도 똑같잖아. 우리가 본범에서 봤던 것도 나나 장인이 그리고 점순이가 각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적절하게 장면을 끊어가면서 볼 수 있는지를 본 거라면 얘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다만 여기에서는 장면이 훨씬 더 단순한 거지. 됐어? 그래서 18번 문제가 나온 거야. 18번 문제 볼 때 어떤 느낌 들었어? 야, 이런 것까지 소설을 볼 때 판단해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 18번 문제 풀 때 어땠어? 이거 한 번에 문제 해결했냐고.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지. 다 돌아가서 찾아보지 않았어? 안 찾아봤나? 안 찾아봤다면 대박인 거고. 왜 18번 문제가 나왔겠어?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핵심, 그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누가 핵심적 인물이니? 누가 핵심적 인물이야? 국밥주 할머니가 핵심적 인물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일본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줬어. 당연히 핵심적 인물인 거지, 작가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만큼이나 해서 보여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할머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했는지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되게 세세한 내용 같긴 하지만 이 장면의 중요도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나올 법한 문제라는 거지. 왜? 이 내력이 없으면 이런 반응이 그러니까 덜 중요하게 보일 거 아니야. 덜 부각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반응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는 거라고, 이 장면에서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앞으로 중심인물의 내력이 나온다면 지금 이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앞에서 나온 것이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딱 반응 왔을 때, 이 할머니 어떻게 사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읽어야 한다 라는 얘기인 거야. 무엇을 통해서? 18번 문제를 통해서. 이게 기출문제잖아. 이렇게 냈으니 앞으로도 또 이렇게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다시, 중심인물의 내력이 나오면 어떡하라고? 좀 세밀하게 판단할 것, 세밀하게 관찰하고 볼 것. 됐습니까? 18번 문제의 교훈은 그거야.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뭐 여러 번 보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18번에서의 교훈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19번은 어렵지 않죠? 1번. 지금 A에서 갈등이 있니 없니? 없지. 서로에게 다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갈등이야. 그 다음에 20번. 가에 대한 이해,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20번에 1번이고, 이제 21번을 잘 보자. 21번. 잔등에서 섰을 때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제 잘 읽었다면 요 부분을 보고 아까 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도 표현을 했니? 나가 아니라 젊은이라고도 했잖아.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도 거리를 유지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오케이?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3자 정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기해 준 거야. 제3자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아, 거리를 유지한다.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낸. 그럼 누구를 통해서 측은지심을 드러낸 거니?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국밥집 할머니를 통해서 또한 드러낸 거라고 봐야죠.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아, 그거.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장면을 통해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 됐습니까? 그럴 때 5번이 틀렸거든. 왜 5번이 틀렸죠? 5번은 사실은 이 보기와도 관련이 없지? 아예 내용 자체가 잘못했잖아. 거기서도 반응이죠. 지금 5번에서의 반응을 봐봐. 일본이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 여인네의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 거기 두 사람에다 밀주십니다. 이 두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니? 이 두 사람 누구야? 그렇지, 행상인하고 일본이잖아. 행상인하고 일본인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대.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반응이야? 긍정의 반응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반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지. 왜? 이게 그냥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뭐 것뿐이야? 펼친 것뿐이야. 근데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 뭐 한 것뿐이야?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야. 다시. 여기서의 내가 생각할 때 지문의 내용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그러니까 상의 난이도 상에 있을 법한 지문의 내용이거든. 그런데 왜 중요해 있을까? 왜 중요해 있을까? 문제가 쉬워서야. 사실 너희들 이거 문제 풀 때 18번 문제 말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걸? 지문, 근데 18번 문제는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그 세세한 느낌이었던 거니까 찾아야 되는 거고, 지문을 읽을 때는 이거 뭔가 싶었을 거란 말이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갈등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학에서 중요한 건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작가가 드러내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방식은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인물의 반응이라는 거야. 소설을 볼 때는 인물의 반응을 적절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다 인물의 반응이 어디서 나와? 서술어에 나온단 말이야. 서술어에. 행동, 행위,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지 다 뭐로 표현돼? 우리말에선 서술어로 표현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그럼 결국에 돌아가 보자. 시도 뭐 중심으로 보라 그랬어? 문장 중심으로 보라고 했던 거지.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했어? 끊어읽기 했던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장이야, 문장. 문장을 잘 처리해야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쉽시다.